비트코인 기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게 잘못이다. 정부 잘못이다. 몰아가는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장이 현재 정상은 아니다. 이걸 전제하는 기사가 있어요. 2013년 말인가요? 그때, 두 달 만에 전 세계 코인 가격이 2배가 아니라 6배가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 몇십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단 2달 만에 6배까지 올린 게 2개 봇이었다. 봇이요? 네, 봇이라는 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2개로 겨우 가격을 6배까지 뛰게 만들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이 연구진이 경고한 것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시장은 엄청나게 조작이 쉽게 될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꾸 기술 얘기하는데 기술이 주도하는 시장이 현재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예. 자기가 뭐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비정상이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아주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자 본인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뭘 모르고 하거나,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과거에 이제 노년층 상대로 카톡이 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 보수적인 노년층을 상대로 해서 가짜뉴스 카톡이 돈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지금도 돌고 있다는 말들이 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게 20, 30대를 상대로 해서 대량으로 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 나는 원래 문재인 지지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정부가 코인러, 이제 코인을 하는 사람들 코인러라고 부르는 거죠. 코인러를 협박하기 때문에 우리 20, 30대가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려야 된다. 실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에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신기록을 세우자. 재산권을 지켜내자. 이런 매우 정치적인 공적의 냄새가 물씬나는 카톡이 대량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과 종편 잘 보면 비트코인 뉴스는 전부 정부가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뉴스를 내요.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로 만들어서 현재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그런 댓글 알바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관찰한 이래로 가장 적정입니다. 보수 매체도 아주 혈안이 돼 있다. 20, 30대 지지율을 떨어뜨릴 절호의 찬스로 보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여기 비트코인에 섞여 들어가가지고, 예, 경제 뉴스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만요. 모두, 예. 내용을 전하기 전에. 예.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소식인가요? 예. 예. 다가오고 있어요? 머지않았어요? 예. 네, 주어가 없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단순한 측근이 아닙니다. 예. 지갑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온 건데요. 각각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김진모 전 비서관은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혐의가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사는 저희가 이제 영장 해설 전담 이정열 전 판사와 얘기 나눠보겠는데 돈을 준 당사자가 줬다고 하고 또 국정원 직원이죠. 예, 그리고 그 국정원의 수장이 또 돈 준 거를 인정했고, 네. 나아가서 그 돈을 준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독대해서 이렇게 국정원 돈을 갖다 쓰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죠. 예. 네, 심지어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요. 김진모 전 비서관은 자신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돈 받았다라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고 일부. 네. 김백준 전 기획관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부인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돈 준 당사자가 대통령 독대했다는 걸 당시 유익 대통령 실장이 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죠. 만난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인데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당시 사실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군요. 대통령도 알았고 이게 다 끝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연구가로서 제가 오랜 세월 연구가로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그게 어떤 의혹이든 항상 똑같습니다. 무조건 부인이에요. 무조건 부인. 평생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젠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20여 명의 참모진이 모여서 이제 대응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돈을 준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독대를 해서 얘기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날 오후에 어제 오후에 유익 전 비서실장이 독대했어요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집어졌잖아요. 네,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20여 명이 모였지만 참모들도 불안하겠죠. 혹시 자기들까지 올까봐. 모였긴 모였는데 저는 그 참모진들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싸우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참모들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대응을 하려면 참모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독대했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라고 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했죠. 근데 유익 전 실장이 독대했다고 말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대응했는데 그 다음날 뒤집어지거나 바로 부인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네, 그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만 듣고 대응 전략을 잡아야 소용이 없다. 네. 네, 어제 공식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허무맹랑한 내용을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흘린 게 아니라 유 실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독대했습니까? 안 했어! 라고 했겠죠, 바로. 예. 그래서 이런 거 냈는데 바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 반복될 겁니다. 김관진, 임관빈 석방 때처럼 시스템상에서 막는 방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막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동시다발로.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다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직원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김성우 전 사장이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면서 자수서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스막을 저희가 튼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며요. 자, 특활비가 한동안 이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시계나 식기 등 청와대 기념품 제작에 필요하다면서 이유를 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과도 대질신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김 전 기획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제작하는데 왜 공작비를 갖다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정원도 실제 청와대 기념품 제작한다고 돈을 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 당연히 청와대도 핑계죠. 무슨 기념품 제작이 필요해. 공작비 가져와.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긴 소리죠, 이게. 특활비 관련한 뉴스가 앞으로 한동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긴 한데, 그죠? 예, 또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달러로 환전이 돼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에 청와대 쪽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보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순방을 왔어요.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밥 먹을 리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공식 행사예요. 백악관에서 밥 주고 돈 달라고 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왜 굳이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가장 은밀한, 이 돈은 딱지가 붙지 않은 돈이어서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한 이 돈을 갖다 썼겠어요.
그리고 이 중앙일보 보도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사가. 네, 검찰이 현재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당시 순방 일정 중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부가라고 썼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일정이 공식이고, 그죠?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갑에서 돈이 나갈 일이 없어요, 일이. 저는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어 김용 여사에게 그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혹은 일부라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 사안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허비를 가지고 주사 맞고 자기 집에 보일러 비용 내고 하는 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부 쪽으로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게 나온다면 국면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이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방민을 앞두고 특활비 일부가, 음악도 나오나요? 특활비 일부가 달러로 환전돼서 건네졌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은 정식 예산 외에는 보통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라는 점에서요. 공식 순방을 했는데 왜 영수증 없어도 되는 돈을 갖다가 일부러 갖다가 달러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정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됐다는 보도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부부가 등장했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김희중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나온다면 파장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 네. 이정열 전 판사님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까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대정 씨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김대정 씨의 부인이 최대 주주인 다스의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지난 11일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는 물론이고요.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예. 위장 계열사 얘기하면서 거론을 했던 그 위장 계열사라고 표현했던 회사가 바로 이 회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당시까지는 보도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금광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세광공업이라고 회사가 있었어요. 세광공업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120억 다스 비자금 조성의 역할을 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특검 이후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똑같이 하는 똑같은 패턴의 회사를 하나 만든 게 금광이에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서 2배가량 급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죠. 일감을 몰아주고, 세광공업이 그랬듯이 이 금광이 비자금을 만들어내고 세탁하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건데, 이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여기서도 뭐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